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1월 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올랐나요? 일단 고용 지표가 약간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는 조금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요 지수부터 보시면 금요일 날 다우나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대체로 다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도 보시면 전업종 11개 전업종 모두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가 한 1% 올랐고요. 소재가 특히 가장 강했습니다. 3.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주요 지수 보시면 대체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2% 넘게 상승을 했고, 스탁스 600은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다우가 한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좀 견조했던 흐름이고요. 네. S&P 500 지난주 한 주 동안 마이너스 3.35%, 나스닥 마이너스 5.6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주간 단위로 좀 약세를 보였었던 업종은 커뮤니케이션이 지난주 한 주간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4% 하락을 했고요. 또 IT가 마이너스 6.89 그리고 자유소비재 마이너스 5.78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 노이즈가 많았었던 영국이 주간 단위로 4% 올랐고요. 프랑스 2.3, 유럽 스톡스 600 지수도 1.5, 독일도 1.6 올랐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는 3.53% 올랐고, 코스닥이 좀 약하긴 했는데, 코스닥도 소폭이나마 0.9% 플러스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약세에 비해서는 글로벌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들은 다 그나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농업 고용지표나 평균 시간당 임금, 노동 참여율,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 고용이 26.1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였던 20만 명 상회했고요.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수치가 원래 26.1이었는데 31.5로 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좀 탄탄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진 1번과 2번 봐주시면 사진 1번에는 이 비농업 고용이 월간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해서 9월 달에 26.1만 건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또 이 26.1만 건 안에 세부 항목이 사진 2번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소셜 어시스턴스 이쪽에서 한 7.1만 건 정도 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비즈니스 쪽에서 한 3.9만 건, 그리고 레저 허스피탈리티 한 3.5만 건 등등 해서 맨 아래 컨스트럭션 이 건설 쪽까지 한 1000건 정도 증가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쪽이 YY로 4.7% 기록을 했습니다. 소폭 감소를 했는데 지난달에 5%였습니다. 이거에서 한 0.3%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지난주에 FOMC 회의의 성명서를 살펴보면은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높은 임금 상승이 인플레의 주 원인은 아니다. 높은 임금이 물가를 쉽게 끌어올리지는 않지만 이것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금 상승률 또한 인플레 목표치와 동일한 2% 정도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3번을 같이 봐주시면은 대체로 임금 상승률과 물가가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이 코로나 기간 때 이런 특이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또 이런 부분에서 물가와 임금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이 3.7%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한 3.6%였고요. 지난달이 3.5%였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빈농업 고용은 한 16.1만 건 증가를 했지만 실업자가 사진 여기 4번을 같이 봐주시면 파란색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32.8만 건의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사진 5번 같이 봐주시면은 이 완전 고용 풀타임보다는 이 파트타임 가운데 있는 초록색 바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 어땠냐라고 봤을 때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노동 참여율이 지난달에 62.3%에서 10월달에 62.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고용 지표들을 다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이 증시 상승에 좀 도움이 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페드가 아직 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등의 이런 좀 중립적인 해석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고용은 뭐 계속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죠? 트위터도 결국은 네. 50% 인원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메타도 또 대규모 임원 네.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3.6을 예상했다가 3.7이 나온 네. 거잖아요, 실업률. 네, 그런 거에 시장이 조금 실업률이 늘어났는데 주식 시장이 환호했다.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네. 예, 요즘 워낙 이제 페드의 금리 공포에 지금 시달리다 보니까 실업률의 증가에 환호를 했는데 계속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업률 추이는 이제 약간 위로 돌아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긴축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쪽 잠깐 보시면은 뭐 중국 쪽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한 2.4% 상승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한 5.4%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슈가 있었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그리고 중국으로 입국 시에 격리일이 한 열흘 정도가 되는데 7일에서 8일 정도로 뭐 축소를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그 3연임 이후에 뭐 불확실성으로 크게 하락을 했었던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들이 계속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 HXC라고 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ETF가 한 8.8% 올랐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나 바이두, 핀두두필리, 그리고 이 XP분이 샤오펑입니다. 이런 종목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중국 쪽에서 이런 뭐 수익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한 8.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이키도 한 6%, 라스베가스 샌즈 한 6.3% 이런 기업들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익스포즈가 이렇게 큰 기업들이 다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공포의 크기만큼 주식은 아무래도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조금만 주식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여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왕 차장님 그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 저거 마라톤 했어요? 네, 했어요. 주말에서 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사진 보니까 마스크 거의 안 써요.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옆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승수들이 또 쓰지 않고 네. 주변 구경하는 사람이 정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중국도 보면 그렇게 코로나 봉쇄 조치를 좀 지나치게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거는 크지 않나 보네요. 네, 진짜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왕 차장이 실제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FOMC가 지나갔고요. 블랙아웃 기간 이후에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먼저 좀 살펴보시면 리치몬드 토마스 바킨 여는 총재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물가를 꼭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인상 속도 늦추겠지만 더 오래 더 높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페드 금리가 결과적으로 5%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키리 총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었던 이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내년 한 3, 4월 정도에는 최종금리 4.9%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12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에 대해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조금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 이 수잔 콜린스 총재는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 얼마나 빨리보다도 얼마나 더 높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50bp도 큰 인상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력한 금리 인상, 긴축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경기 침체, 이런 둔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대체로 위원들이 약간 그 속도 조절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좀 봤는데 이게 현재 실시간 아니고 제가 일요일 날 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2월 달에 50B 인상 확률이 5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면 한 62%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왔어요? 네,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뭐 50bp냐 75bp냐가 한 50대 50 정도였는데 50bp 인상 확률이 한 62%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또 내년 2월 달에 25bp 정도는 52%, 50bp는 한 2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25bp 확률에 대해서는 한 47%, 그리고 50bp 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한 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출 수 있겠지만 최종 금리가 5%까지는 더 높게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CME 패드 와치에서 또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줄다리기처럼 50이냐 75냐 왔다 갔다 네. 5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50bp 올릴 확률이 57, 75가 43 이렇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무너지느냐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서 무너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매크로 쪽 잠깐 보시면은 미국 제10년물이 한 1bp 정도 상승하면서 4.1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2년물은 한 6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4.6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13을 넘어서 올라갔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8% 하락을 하면서 111선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이 정도 빠진 게 뭐 2009년 2008년 10월인가 뭐 2008년 9월 10월인가 뭐 언제 이후 아침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였던 2020년 3월 15일 이후로 처음이었다라고 한 것 같아요. 하루 낙폭이요? 그래서 2020년 3월 15일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제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2020년 3월 16일 날 그 통화 사업이 있었어요. 3월 19일이었구나. 네, 3월 19일 날 통화 사업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약간의 우리 시장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닥치고 3월 23일인가 바닥치고 올라왔었죠. 그 달러 인덱스가 먼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도.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매크로 중에서 근데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 중국의 이런 경제 재개 뭐 이런 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한 7%, 구리 이쪽도 7%, 금도 3.2%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시장에 비해서는 되게 견조한 흐름인데요. 한 21,000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000달러면 네. 해보겠네요. 네. 유가도 배럴당 한 92.6불, 천연가스 한 6.4 정도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나 유가가 최근에 좀 올랐고요. 지난 한 주간 유가가 한 5.4%, 천연가스는 12.6%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섹터 쪽이나 이렇게 종목별로 좀 보시면 빅테크 중에서 애플이 한 0.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고가가 142.67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국의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 직원들을 한 24시간 동안 아예 숙직 근무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외부 뭐 출입 금지,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해당 공장에서 이제 아이폰 14는 한 80%를 생산하고요. 14 프로 모델은 한 85% 생산을 하는 아이폰 최대 생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동률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또 공장에서 완전 숙식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더 높은 임금을 준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한 2%까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테슬라도 좀 빠졌어요. 네, 테슬라 한 3.6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위터 인수 이후에 뭐 대규모 감원 이슈가 있습니다. 트위터 전체 직원 약 한 50% 해고한다라고 하고, 트위터 코리아도 한 50% 정도 인원을 감축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주들, 뭐 화이자나 아우디, 제너럴 밀스, 뭐 GM 등의 이런 기업들이 트위터에서 이제 광고를 안 하겠다라고 또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광고 매출이 좀 적어질 건데, 이 머스크는 트위터 SNS 내에서 스팸 계정 등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월 $8씩 내고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옆에 체크 표시를 같이 놔두면서 이 계정은 인증이 된 계정이다 라는 이런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이 트위터를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궁금증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도 해야 되고, 테슬라도 해야 되고, 솔라시티도 해야 되고, 무슨 튜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트위터까지 또 살려야 되면, 요즘 트위터로 계속 트위팅을 또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로봇도 휴머노이드인가? 뭐 휴먼 뭐죠? AI 봇. 뭐 휴먼. 네, 휴머노이드. 그것도 해야 되고. 테슬라 봇.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지금 이 신경을 쓰겠나 이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예. 네, 그리고 섹터별로 잠깐 보시면 대체로 전업종이 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뭐 금융 쪽, 그리고 반도체가 특히 강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6% 상승을 했고요. 그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한 5%, 3%, 5% 이렇게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리오프닝이나 뭐 에너지 쪽, 자동차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모두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래프트 킹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그 모바일, 그 합법적으로 모바일 그 배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약간 온라인 카지노 같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드래프트 킹즈 실적 발표 이후에 27.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502 밀리언 발표되면서 YOY로 136% 크게 증가를 했고요. EPS는 마이너스 $1 기록을 했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드저스트 에비타는 마이너스 264 밀리언 나왔고요. 그리고 순손실이 한 450 밀리언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50 밀리언 기록을 했고요. 이 회사 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이 MUP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다른 회사 보면 MAU라고 보는데 월간 활성 자수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1.6 밀리언, 그래서 한 160만 명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는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 에버리지 펄 MUP가 약간 ARPU 같은 느낌인데 100불이 됩니다. 그래서 YOY로 1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인구의 약 한 37%에 해당하는 18개 주에서 이 모바일 베팅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로 매출액 한 2.16 빌리언에서 2.19 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UP 부분이 컨센을 좀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도 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8%나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 카바나라고 하는 중고차 회사입니다. 중고차 딜러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파는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가 30몇 %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만 38.95%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이네요, 말 네, 그대로. 폭락을 했는데요. 네. 실적 발표를 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3% 감소를 했고요. EPS가 마이너스 2.67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94였습니다. 네. 그래서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 이익이 359밀리언 달러 나왔는데 전년 대비 31.4% 크게 감소를 했고요. GPM 총 이익률이 10.6%였는데 목표치가 15에서 19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크게 하회했고 판관비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0% 증가를 했는데 목표치가 6에서 8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보다도 판관비가 크게 증가를 했고 조정 EBITDA 마진은 마이너스 5.9가 나왔는데 목표치가 8에서 13.5%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목표치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차량 총 판매 대수 또한 전년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으로는 중립, 그리고 목표가가 원래 68달러였는데 네. 목표가 레인지를 1달러에서 40달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 베어 케이스로는 10센트,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10센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 비용 증가, 그리고 현금 고갈 등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차입 여력이 있지만 상당한 주가 희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악의 상황 시의 목표 주가 10센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8.76달러거든요. 네. 1년 차트 한번 볼까요? 네, 1년 동안 5년도 거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 중고차 가격이 네. 워낙 이제 강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2020년도에 확 빠졌다가 한 400불 근처까지 갔네요. 최고가가 21년 8월에 36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360달러. 네, 21년 8월 달에요. 네, 그렇습니다. 360달러 갔는데 지금 8달러 76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코로나 이후에 이제 또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1년으로 보시면 97%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1년 네. 1년이 네, 연초 대비도 한 96%. 빠졌고. 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주식이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구리가 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는 한 11.5%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의 가격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회사인데요. 구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회사의 주가도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모건 스탠리라고 예. 했죠. 네, 예. TP가 68달러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68달러였다가 지금 어제 뭐 30몇 프로요. 빠져서. 네, 38% 하락했습니다. 근데 68달러는 이 목표치 자체도 굉장히 네. 잘못된 그거였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를 다시 수정했는데 목표가 레인지를 1달러에서 40달러로 이렇게 되게 좀 말이 안 되게 또 레인지를 했고요. 네. 너무 뒷북치는 주가 목표가 변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도체 섹터랑 리오프닝 섹터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어제 보니까. 네, 반도체 섹터도 한 4.6% 올랐고요. 또 리오프닝 쪽에 연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행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또 뉴스 기사를 봤었습니다. 네. 뭐 CCL 1.9% 상승을 했고요. 항공 쪽에 델타 에어라인 2.5%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4.2%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 라스베가스 샌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 익스포저가 또 크고 중국 쪽 리오프닝 이런 기대감으로 6.3% 상승을 했습니다. 예.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빠져서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지만 미국 시장이 오르긴 했어도,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면 금요일 날 5% 가까이 오르면서 5.01%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 금융주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1년과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하시는 비관론자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시장에. 예, 그동안 좀 중립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조차도 2001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많아서 2001년과 같은 상황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좀 많이 망하고, 예,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뭐 그러면 은행들의 대출 자체가 부실해지니까, 그죠? 예, 은행주들이 절대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어떻게 되나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JP 모건이 2.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 웰스파고가 2.68%, 블랙록이 3.5%.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렇게, 시장 혹독한 경기 침체로 금융 시스템이 부실해지는 그런 조짐은 일단 주가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혹시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간에 발표가 될 경제 지표들, 일단 표 같이 봐주시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FOMC가 지났고요. 이후에 여는 총재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입니다.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가 전월 대비해서 0.7%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또 YY로는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8.2% 대비해서 좀 둔화할 것으로 YY 수치는 나와 있는데 MOM으로는 이게 조금 상승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 CPI의 MOM 쪽 보시면 전월 대비 한 0.1%포인트, 그리고 코어 CPI YY 보시면 이쪽에서도 0.1%포인트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물가 지표들이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발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여는 총재들 얘기는 계속 뭐 일관되게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것보다는 그 물가 잡아야 되겠다는 물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잡히고 있는지 그 부분이 11월 10날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이 돼야 알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컨센서스는 지금 8.0. 네. 예, 나오고 있고. 7.9, 요렇게 보는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있기는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는 8.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가 S&P 500들 거의 한 90% 가까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 쳐놓은 거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 월요일날 오늘은 뭐 장 마감 후 이런 리프트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에는 장들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이 카니발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있고 또 장 마감 후에 화요일 날 디즈니 그리고 옥시덴탈 이런 에너지 기업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그 메타버스 쪽의 로블록스 그리고 부동산 홈빌더 기업입니다. 닥터호튼. 그래서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쿠팡도 또 한국 회사 쿠팡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목요일 날에는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 니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그 서머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되는데 1시간씩 미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시장이 오픈을 했는데 이젠 11시 반으로 바뀌고요. 그렇구나. 장 마감되는 시간도 5시 반에서 다음날 6시 반 이렇게 5시에서 6시로 네, 이렇게 1시간씩 미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하고 최상무님이 조금 더 바빠지시겠네요. 예, 약간 늦게 조금, 끝나니까 네. 예, 맞습니다. 늦게 끝난 네. 지표를 또 정리를 하시려면 시간적으로 조금 그래서 타이트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3월 말 정도까지가 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또 서머 서머타임으로 타임이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 좀 더. 뭐 6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네. 11월 달부터 3월 말. 3월. 예, 3월 말 아. 정도까지 합니다. 예. 서머타임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T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최상무님. 데일라이트 세이빙. 데일라이트 세이빙. 데일라이트 세이빙. 네. 서머타임이 오늘부터 적용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예, 돌발 질문에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민학 네.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남궁교육 주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